첫 순서는요, 이 GP에게 LP 지분 중간 회수 시장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김준민 메타 인베스트먼트 대표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김 대표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준민 대표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원익 투자 파트너스 그리고 K2 인베스트먼트, 엔베스터 등에서 활동해온 베테랑 투자 전문가입니다. 세컨더리 펀드 운영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컨더리 펀드 전문 운용사인 메타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우리나라 벤처 투자 중간 회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민 대표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타 인베스트먼트의 김준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일개 작은 운용사의 대표인 제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GP에게 중간 회수 시장이 필요한 이유 부분인데, 저는 LP 지분 유동화 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간 회수 시장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목차에 보시면 저희 회사 메타 인베스트먼트 소개를 끝에 좀 하려고 자료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편집국에서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 페이지 제가 들어서 제 마음대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사 로고가 저 밑에 아주 조그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벤젠고리를 형상화해서 만든 로고인데요. 제가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벤젠고리에서 알킬 화합물이 여러 형태로 붙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알킬 화합물이 한 칸 떨어져 꼭 붙어 있는 구조를 메타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비운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인데요. 저희는 LP 세컨더리 전문 운용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메타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이름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LP 세컨더리 시장 현황과 LP 세컨더리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 또 현재 LP 세컨더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약간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벤처펀드, PE펀드 시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상황으로 일반 법인과 개인 출자자의 출자 금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벤처 훈풍이 불었던 2016년과 중소벤처부의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펀드 결성 규모가 확대되었던 2017년 이후부터 일반 법인과 개인 출자자의 출자 금액의 절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단연간의 LP 세컨더리 투자를 통해서 일반 법인과 개인 출자자는 펀드 결성 이후 3년, 4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보유하고 있는 출자 지분에 대한 유동화 니즈가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을 투자 경험을 통해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 법인과 개인 출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유동화 니즈가 매우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LP 지분 유동화를 통해서 민간 자본이 회수가 이뤄지고, 이 회수된 자본을 통해서 재투자가 활성화가 된다면 정책 자본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자본 중심의 벤처 PE펀드 시장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에 보시다시피 2016년도에 일반 법인과 개인 출자자가 약정한 금액은 6천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1조 원을 초과하였고 2020년도에는 1조 3천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메타 인베스트먼트는 지속된 LP 세컨더리 투자를 진행하면서 LP 세컨더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펀드 리스트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들의 출자자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펀드가 결성된 이후에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담으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네트워킹과 내부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2016년과 2017년도에 일반 법인이
출자한 규모는 자산 1천억 원 이하의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2,5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두 개년 동안 자산 1천억 원 이하의 작은 기업들이 2,500억 원을 추가했다는 얘기는 매년 유동한 이지가 있는 일반 법인의 출자 지분의 규모가 1,000억 원을 초과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LP 세컨더리 시장에서 LP 세컨더리 매도자 구성은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가 중심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LP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상황은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투자업체의 IPO, M&A 지원 등으로 투자 자산에 대한 회수가 지연되어 만기일 기준 청산이 어려운 펀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기의 연장을 반대하는 출자자들의 LP 지분 전체를 인수하여 펀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테일엔드 방식 등의 새로운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시점이 도래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펀드 만기까지의 약정액의 20%가 미회수된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2022년 이후에는 연간 5천억 원을 초과하는 시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7천억 원을 초과하면서 미회수 및 만기 미청산되는 펀드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에서는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청산이 안 되고 있는 펀드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GP 주도 세컨더리라는 컨셉의 새로운 LP 세컨더리 기법이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습니다. 연간 800억 불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LP 세컨더리 시장에서 GP 주도 만기 연장을 형태로 취하는 GP 주도 세컨더리 시장 규모가 최근 10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하였고 전체 LP 세컨더리 시장 규모에서 3분의 1을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기가 도래했는데 펀드의 청산을 이루지 못하면 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GP들의 성과가 부진해서 어쩔 수 없이 GP 주도 세컨더리를 도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솔루션이라는 시각으로 변모하면서 GP 주도 세컨더리가 최근 10년 동안 10배 이상 확대하는 이런 확대 국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GP 주도 세컨더리를 자금 납입 방식으로 나눈다면 탑업 캐피탈 인퓨전 방식이 있고 테일엔드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조합이나 신기술 투자 조합이 법적 근거를 민법상 조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모든 조합원의 지위는 동일하다는 법적 원칙에 따라서 왼편의 탑업 캐피탈 인퓨전 방식은 국내에서는 적용하기에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오른편의 테일엔드 방식의 세컨더리 거래를 통해서 만기 도래한 펀드들을 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LP 세컨더리 활성화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LP 세컨더리 펀드로 인해서 펀드 결성 규모가 확대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 규모가 확대가 되는 것은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민간 자본시장에서의 훈풍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펀드 결성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14년도에 만들어졌던 K2 인베스트먼트의 LP 세컨더리 펀드와 2016년도에 만들어진 네오플럭스의 LP 세컨더리 펀드들이 일반 법인과 개인 출자자의 출자 지분을 유동화시켜주면서 출구 전략으로 작동하는 것을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여러 운용사들은 LP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서 출구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민간 자본을 펀드 시장에 유입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벤처 펀드의 그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정책적 노력으로 벤처 기업의 기업 중심의 생태계는 많은 노력을 통해 갖고 선순환 구조를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기업은 창업자의 아이템과 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스태프 인력들의 지원, 그리고 자금의 지원을 통해 갖고 성장의 선순환 구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는 펀드의 출자자들의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생태계 구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LP 지분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서 출자자와 펀드, 그리고 펀드로 투자하는 기업들을 나올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LP 세컨더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근거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2페이지에 있는 펀드 투자 리스트는 저희 회사가 2020년 11월 말에 결성한 860억 규모의 LP 세컨더리 펀드에서 투자한 포트폴리오 내역입니다. 본 펀드에서 결성 5개월 만에 약정 총액의 50%를 투자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투자 내역에서 살펴보실 수 있듯이 매도자가 금융회사인 경우가 4건인데 주요 매도인인 일반 법인인 5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장표에서 금융회사는 대부분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이 2017년, 18년도부터 벤처펀드, PE펀드에 출자했던 그 지분들이 현재 유동화 니즈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 시장이 여러 형태로 발전을 하면서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펀드가 현재 LP 세컨더리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한 200억 원 전으로 남아 있는데 현재 저희 회사에 접수되어 있는 LP 세컨더리 투자 건수로는 20여 건, 금액으로는 7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모든 접수된 투자건을 지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므로 올해 중에 LP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로 결성하는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LP 세컨더리 펀드에 대해서 앵커 출자 기관에서 출자 사업하는 부분에서 과거에는 한 개사 정도만 지원하고 선정이 이루어졌던 그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그 LP 세컨더리 운용사를 희망하거나 LP 세컨더리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의 수가 대단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한국성장금융에서 앵커 출자 사업으로 진행했던 LP 세컨더리 펀드 출자 사업에서 다른 2개의 운용사랑 경험한 경험이 있고 작년에 한국성장금융에서의 출자 사업에서도 아주 유명한 2개 운용사와 치열한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엔 저희 회사를 통해서 LP 세컨더리 펀드를 운영하는 게 어떤지, 어떤 방식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의를 하고 있으며 제 주변에서도 5개를 초과하고 있는 운용사가 LP 세컨더리 전문 펀드를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